소식입니다. 저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김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 주관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국민연정대 원탁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상욱입니다. 우리 이 멋진,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멋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 국민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원정대가 되었어요. 오늘의 이 자리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뽑히고 또 인수위원회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평생학습으로 또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의 활동가로서 지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의제를 만들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은 대통령이 결정되었고 그 테이블 위에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또 대한민국의 평생학습 시대를 더 확장하고 제대로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교육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또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의견을 모든 도지사님들에게 그리고 시장 여러분들에게 군수구청장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하는 시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내용들이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자리에 유네스코 평생교육부터 현장의 평생교육을 늘 챙겨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우리 최원술 교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 학회에서 30여 년간 오로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전상주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면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정동 1928 아트센터. 차대기가 조금 어려운 게 흠이긴 하지만 아주 이런 장소가 또 있을까? 저희는 정말 로컬 텍트, 지방화 시대를 맞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유네스코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평생학습의 종주국이라고 세계에서 베스트라고 그런 얘기를 어제도 새벽까지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걸 늘 느낍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이 자리에 저희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발로 뛰는 국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를 일구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우리 곽상욱 회장님을 필두로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왔지만 오늘의 이 출범 그리고 이 원탁 토론회야말로 우리가 했던 일 중에 꽤 위대한 정책이고 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오늘 여기 모여서 정말 겸허한 자세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배울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에 제가 새롭게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전국의 지역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평생교육 정책, 평생교육 장학재단으로 출범을 합니다. 저희들의 슬로건이 담장을 넘어 더 큰 공동체 세상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연구개발부터 현장에 대한 수많은 지원을 올해 새롭게 첫 삽을 뜹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 원정대들의 원탁 토론회 우리 모두가 150명의 원탁 기사가 되어 출발하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원탁회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배움이라는 형식을 벗어나서는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의 공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학습이라는 요소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형식인데도 이것이 일부 직업에 맡겨지거나 제도에 맡겨져 있고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를 1999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실시할 때부터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민자치센터는 막 당연하게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취미 여가센터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 주민자치센터에 개설한 과목으로 인해서 골목상권까지 파괴되는, 어떻게 보면 긍정 요인보다가 부정 요인이 더 많은 이런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럴 즈음에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인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마을이 공동체로 되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기능도 개편되고 실제적인 역할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 어떤 그 개인이 인격자 되면서 마을이 공동체 되는 훌륭한 모델이 이 원탁회의에서 그 구상되고 또 실천 방안도 잘 모색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필요한 심부름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곽상욱 시장님과는 벌써 한 10년 거의 됐는데, 그때 시장실에서 뵙고 주민자치를 논의할 때 그때 정말 시장님 가지고 계시는 탁견이 지금도 이제 정말 제가 교과서로 삼을 정도로 그 훌륭한 지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최원실 학장님 정말 또 이 학습이라는 영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한 실력자셔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두 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원탁회의 성공을 열렬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12년째 오산에서 시장을 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을 12년 하면서 지역에서 오산이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주위에 100만 도시에 끼어 있는 도시인데 너무 주위가 크니까 저희 도시가 작아 보이지만 작지는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사를 많이 다니는 그런 정주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였어요. 왜 그들은 떠날까로 진단을 해보니까 그 문제의 50%가 교육 문제였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 그래서 저는 시정을 잘한다는 것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갈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사를 수없이 다니는 분과 그래도 한두 번 정도밖에는 이사를 가지 않는 분과 비교해 봤을 때 이사를 적게 다니는 것이 삶의 행복 지수가 높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은 이사 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지역사회가 나섰고, 그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시민 세력들이 키워지고 또 민주시민의 역량교육 이런 타이틀로 다양한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희들 전략적으로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에 시민들이 모였고, 그 모인 시민들의 성장은 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심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확장이 있었고, 그 평생교육은 결국 도시의 발전, 그리고 정주성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행복지수와 관련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였으니까 뭔가 원정되니까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자치교육의 출발로 여러분을 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이제 지자체장들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자치교육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도시문화가 도시로 큰 도시로 또 나의 삶은 이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피폐화되는 이런 부분에 나라가 미래가 걱정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방정부 시대가 돼야 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의 각각의 경쟁력이 나라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분권의 시대에 그 초석에는 자치교육의 시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0년 전에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 시행으로 교육감도 교사들이 뽑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시민이 뽑는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20년 전부터는 또 각 도시를 교육부가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0년 전에는 오산시처럼 애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는 시대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AI를 이야기하고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은 이제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대혁신의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화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교육, 아이들을 위한 행복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교육이 만나서 이제 앞으로 미래교육의 3.0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동안 저희가 30여 년 동안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기관과 기관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사업별 각각의 목소리로 단절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은 법적인 제한 때문에 실제적인 평생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여건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역에서 우리가 다 활동가들이 모이셨는데 도시 발전의 원동력은 진정으로 교육에서 출발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인 세상이 돼야 한다라는 마음 속에 다양한 역할들 속에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우리는 이렇게 같은 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고 그 방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을교육이라는 또 교육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역 발전의 핵심의 키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자치교육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치교육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무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나서는 세력이 없어 보입니다.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데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다양한 법령 개정 속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의 키워드는 첫 번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사무에 시장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지자체 사무의 평생교육이 명시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그런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생기고 그 역할을 하는데 상위법이 부재하고 지역의 공동체에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만 법령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 신설되고 자치교육 기본법이라 해서 이제는 제도권의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장도 우리가 뽑아서 오산의 아이들이 제 옆에 지나갈 때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당연히 제 손길은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교육장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선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시스템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가? 이제는 이것을 반드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지방 정부 각각에 대해서 교육의 연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 혁신교육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고, 평생학습과 또 주민자치회는 너와 나의 서로의 관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와 별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돼야 하고 일본의 평생학습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자랑은 공민관이 수천 개가 5만 단위에서도 20개씩 만들어내는 공민관 설치가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설치의 비용이 아니라 이제는 기능 중심의 생활권 중심의 인프라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적 조직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제는 세계 단계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의 대학은 단지 학생들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로서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지역 시민대학으로 함께 해야 한다. 또 모든 지역사회는 다 같이 어느 지역이건 누구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모든 자원들은 바로 배움터로서 시민들이 가깝게 노출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의 기초자치단체가 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에서 대학도 지역에서도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들을 올스톱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공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에는 225개 징검다리 교실이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데 10원도 들지 않았는데 평생학습을 22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225군데는 커피숍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평생학습관이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유의 시대에서 이제는 플랫폼 시대로 새롭게 전환하고, 그 플랫폼의 구축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고 이력이 관리되는 그런 시대를 이루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 사회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속 가능한 의제 설정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걱정하고 기후위기를 준비하고, 또 스마트 시대, AI 시대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역의 발전은 곧 살고 있는 주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정주성은 어떻게 회복하고 연결할 수 있는가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치교육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어졌다. 공동체가 핵심인데 이 공동체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연결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세력은 이제 교육 자치 시대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자치교육의 시대는 도시 속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색깔을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사회의 이러한 자치교육의 시대의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정수성이 회복됨으로써 자치교육의 시대에 우리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닐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관점에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이야기, 우리가 겪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내야 하는지 그 문제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주는 모든 내용들은 저희들이 담아서 현장 속에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도권에 전달되고, 그 전달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학습의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에 대한 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덕여대 리상섭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동덕여대 리상섭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화장은 안 했는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셔갖고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 아니 화장 안 했죠. 예, 농담한 겁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예, 10분 동안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주신 것처럼 소개는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가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동덕여대 리상섭의 개인 의견이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교 담장을 넘어 이제는 자치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원어가 좀 그렇죠. 넘어는 아닌 거고 학교와 함께라고 좀 쓰겠습니다. 뭐 학교를 뭐 배제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학부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양반도 강의를 하는데 뭐 무슨 경력 갖고 얘기해 또 이런 말씀하실까봐 간단히 제가 왜 이쪽에 관심을 주게 되었냐면요. 학부는 교육학을 했습니다. 학부는 교육학을 했고 석사하고 박사는 평생교육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평생교육 공부하신 분들과는 다른 좀 희한한 해고 나니까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들어올 때 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으면 그래도 현장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해주셔서 현업의 직업을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 제가 가졌던 직업이 LG전자라는 회사에 교육 담당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까지 달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부장까지는 못하고 사장까지 근무를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동덕여자대학교 교육 컨설팅 학과로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학과가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직 과정으로 채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략 플러스 1 정도 하면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15년 정도는 교직 과정에서 중등교사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딱 4주죠. 교생 실습은 4주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15년 정도 교육과정하고 교육사회학 담당하면서 나름 생각만 학교 현장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요. 또 전공이 평생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사 과정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평생교육 연계 전공을 학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쪽 또 민간 또 하다 보니까 또 공공 쪽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또 공공 쪽에 이제 인재 육성 관련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주셨을 때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학교 현장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만 학교 또 민간 공공 평생교육 쪽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치교육과 연결해서 좀 큰 꿈을 그려볼 수 있을지 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짧고 굵게 10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한 4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목차만 있습니다. 뭐 하나당 장표 한 장씩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고요. 자치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연계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의 생애발달 모형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치교육 그리고 하나 이제 제안하는 시자치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교육자치, 일반자치는 개념 잘 아시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붙이면 이제 지방교육자치라고 하게 되면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자치죠.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교육, 또 우리가 이제 일반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으로부터의 교육, 자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자치, 일반자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자치교육은 뭐냐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치교육이라는 단어를 던지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죠. 평생교육과 교육의 차이점이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좀 인센티브로 사탕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탕 있습니까? 평생교육하고 교육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같을까요? 뭘까요? 다릅니까? 혹시 누가 마스크를 써주셔갖고 뭐가 다를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아니 뭐 이게 짜고 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용감하게도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평생교육이나 교육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평생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육을 포함하잖아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거기에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평생교육 그러면 요람에서, 죄송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개념은 뭐였냐면, 만약에 평생교육에서, 뭐 영어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죠. 평생교육에서 성인교육이란 단어를 만약에 뺀다면 어떻게 접근할까? 자치교육에서. 성인교육은 성인에 대한 교육이죠. 뭐 성인이 정의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가 성인이냐 아니면 대학 가서 성인이냐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그 이유로 했으면 우리가 성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인교육을 분류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자치교육은 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유초중 등, 물론 이제 유보 통합 때문에 약간의 이슈는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영역을 보겠습니다. 영 포함해서요. 영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요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했죠. 교육청. 그렇죠? 근데 학교 밖 영유초중 등은 뭐 여기서 제가 교육청의 업무다 아니다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은 교육청, 예를 들면 교육감 단위에서 타치가 가능하지만 대학은 사실 교육감님이 타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성인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자치교육이라 하면 이 네 가지 영역이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 자치교육이 아닐까라고 한번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제가 약간 사정을 좀 드리면 제가 2004년도에 공부 학위를 하고 들어왔는데 당시 네이버에서 성인교육 치면요 검색이 안 됐습니다. 19금이라고. 요즘은 안 그렇긴 합니다만 이 성인교육 그 성인교육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영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건 생애발달 모형입니다. 생애발달 모형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자치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저거 좋은 거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애발달 모형이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참고로 생애발달 모형은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최윤실 교수님께서 제가 연도까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아마 2000년도인가요? 당시에 생애발달 단계, 인생 전환기 관련된 연구를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초로 하셨고요. 한 20여 동안 연구가 없다가 제가 2017년도에 우리 최현실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그 연구를 받아서 2017년도 강동구 대상으로 강동구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체제를 잡을 때 잡았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또 몇 년 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애발달 모형, 오산시 시민의 생애발달 모형 또는 서울시 시민의 생애발달 모형. 물론 서울시 시민의 생애발달 모형이 뭐 예를 들면 부산시에 있는 시민들의 생애발달 모형과 같으냐 다르냐 그건 모르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만 같은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당연히 지방정부에 따라서 시민의 생애발달 모형과 필요로 하는 역량 또는 필요로 하는 뭐 능력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애발달 모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냥 아닙니다. 뭐 유아기는 영아, 아동기 청소년기는 유초중 등, 뭐 대학은 30대까지 다니신 분도 있긴 합니다만 20대 중반 정도를 했습니다. 대학 이후를 성인교육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 유초 등 대학의 죄송합니다. 학교 내와 학교 밖으로 뭐 구분 또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우리가 말씀드리는 자치교육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제안드렸던 게 시 단위로 또는 뭐 군 단위로 그 시민 또는 군민에 맞는 생애발달 모형을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죠. 뭐 여기에 들어있는 건 예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생애발달에 맞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다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백화점식이라고 그러죠. 나열식, 니즈냐 원치냐,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느냐, 필요한 걸 해주느냐. 예를 들면 오산 시민의 생애 발달 단계 모형에 따른 요구되는 역량 모형을 구축한다면 오산 시민의 10대, 오산 시민의 20대, 오산 시민의 30대에 각각에 해당되는 필요로 하는 역량 또는 요구되는 교육, 역량들이 필요하겠죠. 그거에 맞춰서 각 단계별, 나이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요즘은 또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나이 단위로 연령 단위로 인생 전환기를 자를 수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한번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저소득, 취약아동, 시니어 또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 연령, 인생 발달 단계와 인생 전환기에 맞춰서 자치교육이 가능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 자치교육의 발전 과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에서 성인교육에 좀 더 초점을 두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 다 중요하죠. 파이를 나눠 먹자는 게 아니라 파이를 더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유초, 중등, 길어야 19년입니다. 100세 시대면 80세를 커버해야 되는 당연히 역량, 필요한 예산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이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20세부터 100세에 해당되는 파이를 키우는 성인 교육에 포커스를 두면 자치교육이 좀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 이거 합시다. 그게 아니라 백화점 나열식이 아니라 원하는 거 해주는 거. 니즈와 원칙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해주세요. 약장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각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의 생애발달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걸 바탕으로 인생 전환에 포함해서 핵심 역량 모델을 구출하게 된다면 각 시 단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량,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뭐가 있겠어요? 교육적인 솔루션도 있고 교육 외적인 솔루션도 있겠죠. 물론 교육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육 자체만은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요. 다양한 솔루션,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60대 제한된 내용 보면은 10대 이전은 영유초등 플러스 학교 내 학교 밖이 있겠죠. 10대 이후는 유초중 등 학교 밖. 그리고 20, 30대는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될 나이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로 및 직업 관련, 취업 관련 플러스 알파도 있긴 합니다. 또 4, 50대는 오히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의 직무 역량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전직, 창업, 또 60대 이후는 전직 관련 과정 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청년까지는 뭐 중앙정부 등 지방정부 등 해결책이 많이 있습니다. 30대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도 50 플러스 센터가 재단이 있기 때문에 50 이후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몇 세가 없을 것 같으세요? 40대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긴 합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인생 발달, 생애 발달 단계에 따른 역량 모형을 구축하게 되면 골고루 0세부터 100세까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직업이 토론 설계사예요. 토론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직업이고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뵙고서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오늘 토론회는 원하는 정책 바라는 대로 국민 원정대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이름도 참 이쁘게 잘 지어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누구보다 교육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평생학습도시, 교육자치, 혁신교육, 마을공동체,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주민자치. 제 얘기는 5분이면 끝나니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다 전문가시고 지금 정책 제안을 해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던 거,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그 제목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있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평생학습이 아닌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혁신교육, 각각의 이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지역공동체. 이 빼도 되나요? 네. 이거 화장을 안 했는데. 이 미모가 이게 안 될 텐데. 네. 뭐 금이모가 금이모죠. 네.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담장을 넘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부분들의 우리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키워드는 경계를 넘나들다입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공무원 생활도 했고요. 또 NGO도 있어 봤고요. 또 지금 공공기관에도 있으면서 약간은 저의 근육은 20년 동안 공공에 최적화되어 있는 근육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학으로 간 지 한 달 됐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쓰던 근육하고는 똑같은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평생학습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부분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담당하면서 만났던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사회적 경제 하시는 선생님들, 마을공동체 하시는 선생님들, 또 그 안에서 또 민주시민교육을 하셨던 분들, 다양한 우리 평생교육 쪽에도 연관이 있지만 각자 분야에서 만나지 못한 분들을 작년에 많이 만나면서 지역이라는 것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기회를 하나 봤었는데, 이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 이제 대학은요 학위와 비학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 시공간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지역에 있는 많은 공간들을 우리가 시설 공유를 하면서 우리 공간, 너희 공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공간으로 또 공간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공도 그렇습니다. 지역도 그렇습니다. 도시, 농촌이 경계가 넘나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의 키워드가 생각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왔지만, 이제 우리가 미래사회에 생각하는 모든 이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을 저는 가장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RPL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학교 가서. 선행학습 경험 인정제래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세요. 제가 대학 공공에 있었을 때는 뭐 그냥 저희는 다 비학위 평생교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리상석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제 대학들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8학기를 다녀야 졸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업체에서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그것을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이 되는 RPL 제도가 이제 점점점 확대된답니다. 앞으로 학습자의 선택권은 더 강화되는 시대가 온답니다. 학습자에게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2,500명에게 평생학습 장학금을 줘요. 그 변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기관에, 우리의 단체의 프로그램이 별로면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관을 선정해서 기관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습자에게 돈을 주는 시대, 학습비를, 장학비를 주는 시대. 그러면 우리가 서로 경쟁력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중복 사업들을 하면 우리 같이 다 망하는, 같이 상호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우리 서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스며들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지역이라는 이름에, 제가 오산이라는 지역을 경기도에서 31개 중에 1개 도시로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본 적은 처음인데요. 들어가서 지역을 보니 평생학습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도시를 많이 변화시켰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가장 단적인 예는 정주성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이전의 정주성은 말씀드린 몇십 프로 아주 낮았는데 지금 정주성은 85%에 가깝습니다. 내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것이 이제 우리 학습의 효과일 수도 있고 여러 지금 공동체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 내 지역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내 지역에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것, 그것이 이제 키워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지역에 스며들어서 함께 할 것인가, 1터와 3터와 배움터를 어떻게 공존하면서 선순환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것인가, 또 도시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또 부각시킬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금 화성에서 했던 그 학부모들이 함께 독서 동아리와 미술 동아리가 만나서 화성에 돌아다니는 설화 이야기를 13권으로 지금 책을 만들어서 어린이 도서관에 다 배포가 돼 있고, 화성에 다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다 저 설화를 읽고 졸업을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 저런 게 아닐까. 저거는 화성에만 있는 이야기잖아요. 나의 지역에 있는 색깔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 잠재된 보물들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지역 안에서 함께 스며들어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함께하다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분들의 각각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단절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절되어 있는 부분들은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저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관련 단체들의 선생님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을까?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에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에서 모실 수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정책 제안을 하고 내 지역을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제 우리는 세계 시민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17개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저희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일상학습으로 또 아니면 일상문화로 이것을 접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집단지성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집단지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속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Y로 시작합니다. 왜?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Y. 우리는 그 목적성을 분명히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 이 그림을 아마 많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Y.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 Y가 흔들리지 않으면 저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누가 시켜서 위에서 떨어진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나의 타당성을 가지고 Y를 생각하는가, 그 Y가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의 이 세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인구 소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어떤 사회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는 없는데 결국은 그 안에 키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과 네트워크가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공동체 만드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 모둠별로 어떤 결과가 나와요. 또 그 중에 와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도 계시고요. 또 옆에서 이번에 역시 보니까 여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김유미 사무처장과 우리 직원분들 정말 추진력이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포함해서 우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집에 가고 싶으시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없으세요? 앞으로 잠깐 사진 찍으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희대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회장님이신 오산시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셨는데요. 제가 대신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협의에 지금 이제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민선 8기 단체장님들을 다시 다 새롭게 뽑게 됩니다. 오늘 나온 18가지 안건들을 보니까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 그리고 법령과 관련된 것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의견이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그걸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뽑히는 단체장님들에게 중요 과제로 꼭 전달해서 지역에서 평생학습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속에 학부모, 혁신교육,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 같이 준비를 했고요. 덕분에 저희 퍼실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죠. 저희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양성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좀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